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택시 한 번 타는데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기본 요금만 해도 4,800원, 조금만 멀리 가도 10,000원은 훌쩍 넘어가는 게 요즘 택시비죠. 그런데 화성시에는 단돈 1,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갈 수 있는 마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화성시에 숨겨진 보석 같은 제도, 바로 행복택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렴한 택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통복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화성시 행복택시, 대체 뭐길래? 화성시 행복택시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택시 서비스입니다. 일명 100원 택시 또는 1,000원 택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민들은 단돈 1,0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읍면 소재지나 주요 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화성시가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마을에서 읍내까지 택시비가 10,000원이 넘게 나온다 해도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화성시가 교통복지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권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화성시 서부권, 그들이 사는 세계. 화성시 하면 보통 동탄 신도시를 떠올리시죠? 최첨단 아파트가 즐비하고 편의시설이 가득한 신도시 말입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넓습니다. 정말 넓습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쪽의 동탄, 봉담, 향남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서쪽의 장안면, 양간면, 팔탄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읍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형적인 농어촌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00m 이상입니다. 짐을 들고 언덕길을 올라야 하는 70대 어르신에게 이 거리는 정말 험난한 여정입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더 위험하죠. 게다가 힘들게 버스 정류장까지 가도 버스는 하루에 3번도 오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아침 일찍 나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돌아올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쌀이나 김장 재료를 사서 들고 버스를 타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같은 화성 시민이지만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택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누가 탈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의 비밀. 행복택시는 화성 시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정한 특정 마을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마을이 선정될까요? 첫째,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입니다. 500m면 성인 기준으로 약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둘째,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편도 3회 미만인 마을입니다. 하루에 버스가 2~3번밖에 안 온다는 것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 나가지 못하면 그날은 외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셋째, 도로 여건상 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좁은 골목길, 급경사, 도로, 포장 상태 등의 이유로 버스가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마을들이 화성시 서부권에 상당수 존재하며 시는 지속적으로 대상 마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새로운 마을들이 행복택시 노선에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행복택시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해당 마을 이장님을 통해 이용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을 주민이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장님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하고 싶을 때는 화성시 행복택시 전용 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개인 택시 기사님의 번호로 직접 연락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택시가 마을로 오면 탑승해서 지정된 거점까지 이동하고 1,000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행 구간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택시처럼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는 거주하는 마을이고 도착지는 해당 읍면 소재지, 인근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병원 등 지정된 주요 거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간면 어느 마을에서 양간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또는 장안면 어느 마을에서 장안면 보건소까지 이런 식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용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몇 회까지만 이용 가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용 대장에 서명하거나 쿠폰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헷갈리는 화성시 3대 택시 완벽 정리. 많은 분들이 행복택시와 다른 택시 서비스들을 헷갈려 하십니다. 화성시에는 행복택시 외에도 화성나래, 뚝버스 같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 셋은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택시는 교통 소외 지역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버스가 안 와서 타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서부권 농어촌 벽지 마을이 대상이고 1,000원으로 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성나래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타는 택시죠. 화성시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주로 병원 이동 등에 활용됩니다. 요금은 기본 요금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뚝버스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르면 오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합승 형태로 운영됩니다. 동탄, 향남, 봉담, 세솔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운영되며 요금은 1,450원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성시는 지역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행복택시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택시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각종 기사와 시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용객의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80대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 겁도 났고요.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집 앞까지 택시가 와요. 병원 진료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시장에서 장도 넉넉하게 볼 수 있어요.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스 시간 맞춰서 나갔다가 진료 끝나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이제는 택시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언제쯤 진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면 그때 와주세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1,000원으로 택시를 타다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줄 몰랐어요 라며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더 늘려달라, 저녁 늦게도 운행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이런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수익성 문제로 기사님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손님을 태우는 것보다 수익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화성시가 손실보전금을 현실화하면서 참여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보람을 느낀다는 기사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100만 도시 화성, 그 안의 격차.
행복택시 이야기는 결국 지역 격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쪽과 서쪽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동탄은 GTX와 동탄 트램으로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촘촘하고 지하철역도 여러 개 들어섭니다. 반면 서부권은 여전히 기본적인 대중교통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 신도시와 구도심, 도심과 농촌 사이에는 이런 격차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입니다. 행복택시는 화성시가 제시하는 하나의 해법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동탄 주민이 누리는 편리함을 서부권 주민도 다른 방식으로나마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마을을 포함해야 하며 이용 편의성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화성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행복택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책상 위에서 만든 그럴싸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정책이 진짜 복지입니다. 둘째, 세금은 이렇게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택시에 쓰이는 예산은 숫자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엄청난 지원입니다. 셋째, 도시의 진정한 발전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동탄의 고층 아파트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서부권의 작은 마을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사실 때, 그때 비로소 화성시는 진정한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돈 1,000원으로 택시를 타는 화성시 행복택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저렴한 택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혹시 화성시 서부권에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이 계시다면 행복택시 이용 대상 마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우리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 지역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지역의 교통 소외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의 행복택시가 다른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닐까요? 행복택시는 그 꿈을 향한 화성시의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